네, 이어서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또 전망도 해보겠습니다. 대전 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, 교수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앞서 리포트에서 이 소위 깡통 전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는 이게 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최근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짚어주시죠. 어떤 상황인지. 네, 우선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최근 들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예. 그리고 이런 가격의 떨어짐과 같이 맞물리는 게 이제 거래량이 될 텐데요. 네. 거래량 같은 경우도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하면 좀 늘었지만 그 이후에 2021년도에는 한 25% 정도가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1월에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11만 3천 호 정도 됐습니다. 근데 지금 2022년 1월에는 6만 4천 호니까 한 43% 정도 감소했거든요. 절반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래 절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락, 내림세의 원인은 뭘로 진단하십니까? 결국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심리가 이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, 즉 충분한 가격 상승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택이라는 것이 나의 주거 목적도 있지만 어떤 자산의 증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소비하고자 하는 심리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, 요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많은 어떤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 세제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내림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, 이게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일 텐데요. 네네.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큰 틀에서 공급 확대 또 세제 완화를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. 이게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? 네,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이제 민간 주도의 이제 주택 공급 확대라고 우리가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, 한마디로. 근데 이런 가장 핵심이 주택 공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 공급에 대한 영향이 좀 적을 테지만, 다만 당선인의 공약이 지금 현재의 정부와 달리 이제 시장의 기능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자율성을 좀 보증해 주겠다 이런 얘기로 가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완화 정책을 많이 펼 것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지 아니면 지정이 될 예정인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의 어떤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. 상승 요인이 있다. 네네. 역대 대선 이후에 집값 동향은 어땠습니까? 통계적으로 본다면 과거 대선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선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시기적으로 좀 본다면 어떤 선거 기간에도 어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조짐이 좀 보였거든요. 근데 다만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조짐, 오히려 두 후보가 모두 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내놨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만약에 지금 하락이나 안정세에서 혹은 하락세가 줄거나 혹은 반대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요.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 당선인의 주요 공약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짚어볼까요? 주요 공약으로 보면요,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공약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금 그리고 이제 금융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.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. 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득세, 그리고 재산세, 양도세, 그리고 재산세와 같이 보유할 때 내는 종부세가 있습니다. 이번에 선거 기간에서도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좀 뜨거웠습니다.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생사하고 편입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좀 호응을 좀 얻은 것도 사실이고요.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양도세를 안 낼 수는 없죠. 하지만 지금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팔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수용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편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요.
그리고 뭐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.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불합리하다,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시장의 규제를 좀 완화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끝으로 이 질문만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네. 그러면 이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.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이제 고민이 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가장 많이 받은 제가 질문입니다. 예. 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전제품 사듯이 내가 필요할 때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 이제 분양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매매 시장보다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려라 그렇습니다. 이 말씀이십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